예? 좋잖아요. 어? 그렇죠. 공급이 안 돼서. 그 지역에 공급 안 돼서 그럼 내 집의 희소 가치 높아지고 집값 계속 오를 건데 여러분 왜 화내세요? 아 솔직해지자고요. 돼야 집값이 오르죠. 개포가 왜 집값이 올랐습니까? 공급이 지금 이제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향후 1년 내지 한 1년 반까지는 굉장히 입주 물량이 안 좋은 상태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그 시기까지는 굉장히 불안하게 시장이 흘러갈 것 같고 위험하게 되는 시기는 그럼 한 언제쯤으로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문제점들이 이제 터져 나오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중요한 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개념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죠. 공급은 입주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공급이? 말씀드렸잖아요. 유통 물량이라고. 아. 시장에 내놓는 매물. 예. 아니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유가가 왜 오릅니까? 유가요? 예. 사우디의 매장량이 줄어서인가요? 아니 이제 사우디가 채굴해가지고 내놓는 산출량이죠. 예. 유통 물량이에요. 예. 총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요. 네. 시장에 살 물건이 없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채 중에서 10채가 나왔는데 이게 4채로 줄었다고요. 네. 그래서 공급이 준 겁니다. 그런데 향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공급 준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가 있냐면 임대사업자 등록이에요. 예. 그래서 강제로 매물이 안 나왔어요. 네. 왜냐면 팔면 혜택이 없어지니까. 예. 근데 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되기 시작해요. 네. 내년부터, 네. 올해 말부터. 네. 그렇게 되면 바로 세금 부담이 다주택자가 커지고 그렇게 되면 시장에 매물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제가 추산적으로 따져봤더니 서울에 14만 호 정도의 주택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물량입니다. 올해요. 그러니까 올해 말수가 되니까 올해 말수. 내년부터. 아, 내년부터. 근데 계속 증가해요. 14만 호, 18만 호, 20만 호, 25만 호. 네. 그러면 시중에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팔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살려는 사람이 적으면 시장의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겠죠. 그렇죠. 예. 여기에는 입주 물량이나 분양이 아무 상관없어요. 최근에 가격이 왜 올랐습니까? 최근에 입주 물량 굉장히 많았어요, 서울에. 그렇죠. 한 2018년부터. 근데 왜 가격이 올랐어요? 물건을 안 내놓으니까 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공급을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14만 호가 그냥 서울에 아파트 단지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죠? 네. 누군가 파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팔려는 사람들이 많고 살려는 사람들이 없으면 가격이 빠지는 거죠. 근데 이런 물량 중에 저희가 아파트가 어느 정도 되냐? 네. 일단 추산하기는 굉장히 힘든데요. 네. 저희가 서울의 주요 아파트를 전수조사해 봤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물량의 13% 정도가 등록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아파트 중에서 네. 그 단지가 100채라면 13채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어요. 매물이 안 나온 거죠. 서울 전체 지역으로 했을 때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이제 일종의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임대사업자들이 이제 말소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세금 부담이 많아지게 되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제일 팔기 쉬운 것부터 이제 처분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외곽 지역부터 먼저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근데 올해 외곽 지역이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음. 그럴 가능성도 크고요. 네. 또 하나 뭐냐면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뭐 똘똘한 채를 얘기하고 예. 있는데 여기는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 채가 나와도 네. 가격은 크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최근에 어떤 사모펀드가 나홀라 아파트를 46채를 420억에 네. 팔았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임대사업자였는데 네. 그걸 제가 따져봤더니 30평이 10억 8천에 판 거예요. 왜 그렇게 던졌을까요? 싼 가격에.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싸게 팔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강남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한 채를 팔 때 살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을 크게 낮춰야 되는 현상이 그러니까 구조가 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외곽은 매물이 증가하는데 네. 이런 주요 지역은 매물은 별로 없는데 살 사람이 없어서 가격이 빠지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투자화되어 있는 시장이어서 네. 투자 시장은 아주 독특한 현상이 있어요. 네. 질량 보존의 법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열채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고 네. 열채가 빠진다, 열채가 다 팔아야 시장이 빠지는 게 아니고요. 네. 한 채가 때문에 시장이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투자 시장의 본질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뭐 이게 원인은 차이가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안 좋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향이 나타나는 거는 한 내년쯤부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일단은 현타가 오는데요. 네. 이런 용어 써도 되나요? 네, 뭐 써도 되죠. 왜냐하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가 내년 6월 이후로 물건을 계속 갖고 있으면 네. 종부세가 엄청나게 강화되고 양도세도 중과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내년 상반기부터 확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유는 없어요. 지금 내놓을 이유 없죠. 좀 기다려도 돼요. 네. 추이도 좀 보고. 네. 근데 이게 재미난 게 다들 그러고 있기 때문에 또 네. 누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 팔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크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저도 약간 좀 너무 이제 과열 양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임대차법이니 뭐 이런 것들이 좀 뒤틀려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임대사업자 물량이 나와서 이제 유통 물량이 나오면은 그 시기에 묘하게 또 상위 신도시가 들어와요. 오, 그죠. 2025년에 그럼 그 시기는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청취자분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얘기할 때 내년이나 내후년 집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오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사실은 지금 세금 부담이 커서 장기로 보유할수록 실거주할수록 세금을 낮출 수 있어서 네. 이제 길게 보셔야 되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는 그게 굉장히 위험 요인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뭐 임대사업자 중에서 누가 아파트를 갖고 있어 다 다 빌라. 빌라가 있다 그 얘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 전수조사 해봤더니 13%가 임대사업자 등록돼 있다고요. 심지어 어떤 아파트는 20%가 등록돼 있는 아파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주택자까지 포함하면 상당수가 아파트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통계로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뭐 아파트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그 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이제 어쨌든 임대 사업자 물량과 상기 신도시로 이제 되는 그 위험 요인이 있고 또 반대로 지금 워낙 재건축이랑 이 정비 사업을 묶어놔 가지고 이쪽이 못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 지금 못 나온다 지금 움직이질 못한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충격이 크지는 않다는 또 반론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의 요지는 뭐냐면 재건축 때문에 공급이 없다. 핵심이에요. 규제에서. 네. 규제에서. 네. 근데 저희 좀 솔직해지자고요. 재건축 규제하면 재건축 풀어주면 집값 빠집니까? 아니 안 빠지죠. 왜 그러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재건축 규제하면 집값 오를 건데 안전진단 통과 안 되면 왜 화내십니까? 공급 안 돼서 집값 오를 건데? 네? 좋잖아요. 그렇죠. 공급이 안 돼서 그 지역에 공급 안 돼서 그럼 내 집의 희소 가치 높아지고 집값 계속 오를 건데 여러분 왜 화내세요? 솔직해지자고요. 재건축 돼야 집값이 오르죠. 개포가 왜 집값이 올랐습니까? 그렇죠. 다 재건축 돼서 오른 거예요. 네.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잖아요. 그건 공급의 문제고 집값을 앙등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세요? 언제까지 그렇다고 정비 사업을 진행을 안 시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걸 정책적으로 잘 해야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집값이 좀 이렇게 조정받고 막 이렇게 올 때 그럴 때 해야죠. 그럴 때 재건축 풀어줘서 공급을 안정적으로 빨리 만들고 네. 그래서 또 시장의 변동성이 올 때 그 공급 때문에 또 안정성을 찾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됩니다. 근데 저희 흐름을 보면 막 집값이 오를 것 같고 막 금리가 낮고 이럴 때 재건축 규제도 확 풀어줘. 그러니까 이게 중첩돼서 집값을 크게 올리는 게 있는 거죠. 집값이 안 좋고 이런 서브프라임 막 집값이 빠질 때 재건축 규제를 풀어줬어야 돼요. 2008년, 9년 네. 뭐 이럴 때. 네. 그래서 그때 공급이 충분했으면 사실 지금 이런 현상이 안 없었죠. 네. 그래서 재건축 규제는 그런 사이클을 잘 읽어야 되고 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막연한 생각 예를 들어서 뭐 규제 때문에 공급이 안 돼서 집값이 오를 거다? 그럼 역설적으로 반대로 제가 질문 드리잖아요. 규제 풀면은 그러면 공급 많아서 집값 빠집니까? 그러지 마세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 이제 재건축 정비 사업을 풀면은 올라갔다가 이제 입주 유통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런 적이 없나요? 네. 아,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여쭤볼게. 장기로 봤을 때 어쨌든 내가 집을 살 거라면 최소 이제 아까 7년 얘기하셨는데 이제 5, 6년은 내다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다 포지션마다 지금 다 고민이 달라요. 무주택자도 지금 다른 상황이고 1주택자도 다른 상황이고 다주택자도 다른 상황이고 각각의 좀 포지션별로는 어떻게 지금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각각의 포지션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 싶은 게 내 집을 살든 1주택을 살든 2주택을 살든 투자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네. 이건 나쁜 뜻은 아니에요. 네. 내 집을 살 때도 투자의 관점에서 보세요. 네. 그냥 단순하게 여기 지역이 좋아. 그리고 그동안 올랐잖아. 네. 난 왜 집이 없었지? 화내고 사시지 말고 네. 투자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네. 투자의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뭡니까? 주식 투자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펀더멘털.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 수익률이죠. 아, 그렇죠. 내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네. 근데 지금 집값이 뭐 전고점 간다, 신고가 한다 이러지만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세금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르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오르는 게 비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그런 차원에서는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아니면 무주택자든 집을 추가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네, 그렇죠. 수익률이 내가 높은 수익률을 기대했을 때 집을 사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럼 다주택자 경우에는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고 그동안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팔아야죠. 이런 네. 관점으로 앵글로 본다면. 네. 그리고 1주택자는 사실 좀 고민되는 거죠, 이게. 1주택자도 고민이 많죠. 사실. 그렇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1주택자는 그래서 물론 무주택자보다 1주택자분들이 훨씬 좋으시겠죠. 네. 좋으신데 1주택자분들이 이 집값 오르는데 크게 뭐 돈을 벌거나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갈 수도 네. 없는 거고 다 같이 다 되게 올라서. 못하죠. 네.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약간 요지부동 상황일 수밖에 네. 없는 거고. 네. 그래서 그냥이란 표현 좀 그렇고 어쨌든 변화 없이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이제 무리하게 나 1주택집밖에 없어서 돈 못 벌었어. 하나 더 사야지.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는 지금은 좋은 시점이 아니어서 네. 그런 변화를 보시면서 네. 집값이 제 예측이나 추정 대비해서는 향후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네.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럼 1주택자에 대해서 좀 추가 질문을 드리면 이제 요지부동식으로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건데 주택을 추가 매수하지 않는 거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좀 갈아타기 기회는 좀 봐야 될 시기가 오지 않을까요? 지금? 그렇죠. 예. 만약에 조정이 오고 이러면 이제 원하시는 지역에 예. 근데 웃긴 건 뭐냐 죄송합니다. 이게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집값이 조정으로 가면 내 집도 빠져요. 그렇죠. 그러면 또 못 옮겨요. 예. 예. 그래서 좀 노려보는 게 나은가? 아니 근데 노력하시는데 예. 심리적으로 그렇게 된다고요. 아,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집값이 오를 때 사고 빠질 네. 때는 안 사요. 그럼 무주택자들은 지금 청약이 또 이렇게 광풍이잖아요. 근데 그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무주택자가 지금 이제 막 30대들이 패닉 바잉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안 사는 사람들도 생기는데 청약은 계속 꾸준히 넣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청약 광풍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청약가 광풍의 본질적인 이유는 그 분양가가 싸기 때문이에요. 네. 내가 거기 집에 살고 싶어서 비싼데도 몰려드는 게 아니고요. 네. 그거는 내가 이거 분양받으면 돈 벌 것 같으니까 뛰어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해석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시장에 수요가 많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그래서 아니 돈 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전 솔직해지자고요. 우리가 시장을 분석하는데 네. 돈 벌 것 같으니까 늦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어쨌든 분양가가 시중의 거래가보다 낮은 상황이어서는 네. 청약 광풍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무주택자는 그래도 청약을 계속 그럼요. 지속적으로 하는 게 왜냐하면 좋다. 제가 투자 관점에서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돈 네. 버는데 왜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안 합니까? 일단 해보는 거죠. 음. 네. 이제 주택 유형별로 여쭤보는 건데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재건축이 엄청 묶여 있는 정비 사업 물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축 물량이나 청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약이라고 하기는 애매하죠. 이렇게 청약과 신축 물량은 좀 따로 가잖아요. 보통 새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느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세요? 지금 앞으로 한 장기적으로 이렇게 상황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저의 관점은 다른데요. 네. 그게 신축이든 구축이든 재건축 아파트든 외곽이든 저는 투자로 봐요. 네. 투자로 봤을 때 제일 좋은 아파트는 가격이 많이 떨어진 아파트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게 신축이든 구축이든 뭐가 상관이 있어요? 네. 보세요. 여기 A라는 아파트가 있고 B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해서 신축은 예를 들어서 조정기가 왔어요. 네. 이 신축은 안 빠져요. 네. 근데 구축은 엄청 빠졌어요. 예. 이게 뭐 사실 거예요? 이걸 사겠죠. 이걸 사야죠. 사람들이 이걸 사요. 예.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예. 어? 예. 그리고 살기 좋다고 생각하고. 예. 근데 투자의 앵글로 보면 이걸 사야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제가 말씀드린 게 막 투자하자는 관점이 아니고 내 집 마련을 할 때도 네. 내 집 마련할 때 무리하게 그래서 안 떨어지고 막 이렇게 물론 새 아파트 좋죠. 네. 좋죠. 근데 항상 가성비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돈 많고 충분히 내가 뭐 부담 능력 되는 사람은 뭐 새 아파트 사도 상관없는 그렇죠. 건데, 너무 막 영끌고 막 무리해가지고 나는 헌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가 좋아하면서 가는 거는 하지 말란 말씀이죠. 절대. 그게 그래서 지역도 그렇습니다. 네. 지역도 잘 보세요. 이게 어쨌든 가격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지역의 가치가. 지금까지 매우 유익하고, 사실은 지금까지 저도 되게 상승하시는 분들만 대화를 해가지고 사실 제가 갖고 있던 질문들이 좀 의문들이 있었는데 오늘 연구원님 만나가지고 좀 좋은 시간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매부리 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